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를 하다가 어니스트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려면 그 수익만큼 손실 상황도 감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주식을 내가 사서 주식이 뭐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려가면은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팔지 않았을 때. 그 평가 손실 마이너스 뭐 1억 정도를 감수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막상 내가 1억이라는 수익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또 뒤집어 말하면은 1억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1억의 손실 상황도 얼마든지 감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 얘기가 제가 이제 되게 공감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초창기, 주식 초창기 때부터 해서 어니스님한테 주식을 배우고 익히고 했던 그런 초기 시절에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지? 왜 그래야 되지? 주식을 잘한다는 거는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왜 굳이 꼭 그렇게 비례해서 그만큼의 마이너스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일까? 그거는 주식 못하는 사람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민 포인트를 제가 좀 잘 알기 때문에 이 주제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이 성장한다는 게 어떤 내적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는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니스트님 경험도 같이 함께 들어보면서 좀 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좀 가장 불편한 이야기가 이런 부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실을 이만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 괜히 꺼내면은 분위기 싸해지고 왜 그래야 되는데 그거 납득시키기 어려워지고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말을 하게 되네요. 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 주식 팁 알려줄게 하면은 버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벌려면 이만큼 손실을 봐야 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저희가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물린 주식 상황 뭐 얘기도 했었고, 마이너스 상황에서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다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시장 생리에 대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추가로 이 방법을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 두면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기 것으로 소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클럽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클럽이 벌써 5년이 됐고 6년 차가 되면서 6기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공부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클럽은 실전 매매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매매 함께 한다 이러면은 여러 명 모여가지고 매매하는 거 서로 공유하고 그러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니스트님 매매 배워가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는 거고, 각자 개인 매매도 어니스트님의 그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따라할 수 있고, 그러면서 훈련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교육이자 실전 매매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만으로 5년 채우고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검증된 곳이라는 뜻이고, 회원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는 신뢰하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들어볼게요. 네, 마이너스 8천만 원과 플러스 8천만 원, 이것을 단순히 보게 되면은 뭐 1대1 정도의 숫자인데, 일단 많이 오해하는 게 나 마이너스 8천만 원 본 적 있는데 그러면은 나 플러스 8천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마이너스 평가 손실 8천만 원인 분들 기다리면 8천만 원 플러스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반대로 플러스 8천만 원을 찍으시는 이거를 어쩌다 한번 운으로 말고 꾸준하게 찍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율을 적어놨는데 되게 중요한 비율입니다. 내가 보는 마이너스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1대1 구조만 만들어도 주식시장에서는 고수, 중수도 아니에요. 고수 또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최소한 고수 위급 이 정도예요. 현실적으로 실제로는요, 내가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를 평가 손실률을 보면은 실제 수익 찍는 거는 한 플러스 800 정도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대1 정도의 비율이죠. 근데 이 10대1 비율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초보 또는 초보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
요 정도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은 해요. 최소한 플러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 좀 얘기가 해석이 많이 필요한데, 자, 기본적으로 어니스트님은 능동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각자 경험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마이너스 8천만 원이 막 찍혀요. 계좌에 막 하다 보면 마이너스 6천도 돼 있다가 7천도 돼 있다가 8천도 돼 있다가 막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든 능동적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플러스 800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초보는 되는 거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8천 7천 그러다가 포기하고 손절하고 그러면서 손해를 누적시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초보가 아닌 거죠. 예, 그 얘기랑은 좀 구분지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네, 대다수의 분들이 제가 말하는 초보의 선상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마이너스 내는 숫자는 중구난방으로 많이 나요. 하지만 항상 큽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거를 거의 할 줄 모르고 하더라도 도망가기 바쁘고 되더라도 어쩌다가 운으로 되고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에서 한 300, 마이너스 8천만 원 받던 거 100에서 300만 원 플러스만 돼도 땡큐죠. 이 선상에 머물러 있거든요. 물려 있을 때 8천만 원 물려 있다가 플러스 100에서 300에서 끝나는 요런 상황. 이게 근데 제가 빨간 줄로 지금 좀 영역 구분을 하게 되면은 단계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지금 이야기는 평가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개별 종목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혼란이 있을까봐 한 종목에서 마이너스 8천만 원 중인 종목이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 여기가 아주 기본의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못 온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부터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거 마이너스 8천만 원은 시드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 막 그런 고민들도 하실 텐데, 마이너스 몇 프로냐 이런 거 빼고 그냥 절대 금액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네, 어차피 수익률은 시드에 비례할 것이고 그거랑 상관없이 자신의 시드 대비 수익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머물러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많고, 이게 되다가도 어느 순간 삐끗해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올해처럼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거나 종목이 흘러내리면은 이게 막 커지면서 그때부터는 도무지 역전할 수 없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안 되니까 막 그런 분들도 대다수인 거죠.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 이 얘기까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1대1, 10대1, 여기는 뭐 한 25대 1 정도 되나요? 그 이상도 될 텐데,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1대1 비율만 만들 수 있어도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고 느껴지시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생리 구조 자체가 내가 눈으로 보는 마이너스 숫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그거 대비 실제로 찍어내는 돈은 더 적은 경우가 많다. 그게 기본적으로 판 자체가 그렇다, 구조 자체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는 100만 원, 300만 원을 벌더라도 좋아, 마이너스 8천만 원까지 안 가게 여기 영역을 좀 조절해서 마이너스 크게 안 가는 걸로 가면, 그러면은 일단 비율이 맞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드를 길러가면은 나도 큰 수익을 점점 낼 수 있겠지, 100, 800, 8천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그 생각에서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었으니까. 맞아요. 이 숫자까지 왜 키우냐 그러면은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여버리죠. 낮춰버리죠. 이 숫자를, 이 마이너스 8천만 원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커지기 전에 마이너스 100만 원일 때, 마이너스 500만 원일 때, 마이너스 1000만 원일 때, 또는 내가 수익을 내더라도 1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한 마이너스 200만 원일 때 잘라낸다. 커트. 손절한다. 아니면은 시드 금액을 팍 줄이거나. 두 가지밖에 안 남게 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드를 건드는 거는 키워가는 과정에서 완전한 모순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그럼 수익금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마이너스 200의 실현 손실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마이너스 8천만 원 평가 손실 가는 걸 막았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매매할 때 또 이런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수익이 쌓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손실이 쌓여지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더 잘 내면 되잖아요. 더 많이 맞추면 되잖아요. 종목 히팅률을 높이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마이너스 찍은 것보다 이 중간에 들어오는 플러스를 만들어서 이 마이너스를 보다 더 많이 찍게 되면은 플러스 300 두 번만 찍어도
그러면은 총 플러스 200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크게 안 보면서 나 플러스 200 정도는 찍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합장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합을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매매하는 케이스를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매매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열심히 맴 돌리는데 결국엔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나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유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엔 플러스 때문이에요. 마이너스는 쉽지만 이거 인위적으로 컨트롤 되지만 결국엔 이 플러스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만들 건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 플러스 300을 만든다는 건 똑같이 다시 이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마다 생각하는 그 수치의 정도, 느낌, 감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마이너스 200만 원이라는 실현 손실은 평가 손실 숫자랑 비교하게 되면 10배, 20배 이상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 200만 원으로 손절하고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진짜 한 2천만 원, 4천만 원을 평가 손실을 감내해서 그걸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개요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는 이게 먼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그 다음의 영역도 넘어갈 수 있어서예요. 단계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좋아. 그럼 마이너스를 보는 거 자체는 내가 받아들일 마음을 먹어보겠어. 하지만 쉽지만은 않죠. 이게 어찌됐든 감정을 건드리니까. 그러면은 이 숫자가 처음부터 초보가 마이너스 8천만 원 보고 나서 아무렇지 않다, 감정적으로 동요가 없다,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릇을 키운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적은 숫자부터 바라보는 마이너스 숫자를 키워가는 거예요. 크게끔. 아예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운동할 때 아주 적은 무게부터 큰 무게, 고중량으로 넘어가듯이 적은 숫자부터 점점적으로 키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고요. 그렇게 키워가는 거고, 이거를 어느 정도 자신의 시드 대비 평균적으로 보는 마이너스 숫자를 감내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 비율을 높여가야 돼요. 내가 마이너스 8천만 원 받는데 지금은 100만 원, 300만 원밖에 수익을 못 내. 근데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를 봤으면은 그 종목에서 결국에 플러스 800 정도까지는 만들어내야 돼.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를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플러스 8천만 원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의무는 아니에요. 1대1로 만드는 게 의무는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건 맞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각각 넘어가는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8천만 원을 본다는 거 자체가 못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몰빵 때려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하락해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기본기를 지키면서 해나가면서 이 숫자를 봤다는 거는 그 사이사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시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나머지 결과값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지점을 다르게 보고 있느냐, 어떤 게 다르냐를 좀 설명하는 게 결국은 핵심일 것 같은데, 내가 주식을 어떤 A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마이너스 8천만 원까지 이렇게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대책 없이 사가지고 여기까지 물려있는 거를 그냥 감수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간중간에 내가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시드를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몇 프로, 뭐 10%, 20%, 30% 뭐 그 퍼센테이지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 금액에 되게 휘둘리잖아요. 저 예전에 뭐 한 마이너스 한 1,000만 원대 되면은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크게 그 마이너스에 되게 휘둘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되게 그 평가 손실에 휘둘리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거에 절대 안 휘둘립니다. 이것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 생각보다 조금 뭐 더 어려운 길을 가거나 그럴 때 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 금액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말한 것처럼 이거든 8천이든 내가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그 길이 보이니까,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그 기회를 계속 잡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의 투자자로서의 역량이고 그릇이고 실력이겠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8천? 나는 그거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이미 그릇이 작다, 실력이 없다, 경험이 없다, 이런 거라는 걸 이해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전 투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팁을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25대 1에서 10대 1로 넘어가는 요 상황에서 많이 보여지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서 보게 되는 현상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플러스 800 정도 만들 수 있는, 10대 1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1대 1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팁을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인 25대 1에서 10대 1로 넘어가는 거를 한번 쭉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이런 부분에서 좋든 싫든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서 쭉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서 이런 하락의 정점 정도가 됐었을 때 보여지는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 보여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다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뭐냐?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 마이너스 8천만 원이라는 평가 손실은 어때요? 종목이 올랐으니까 줄어듭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8천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나한테 부담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때요? 이거를 줄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거를 보기가 싫으니까 종목에서 도망가요. 그러다 보면 하는 게 매도입니다. 근데 리밸런싱에서도 여기서 매도는 필요해요. 똑같이 매도인데 매도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도망가기 위해서 이 숫자를 빨리 내 눈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서 자꾸 도망가는 매도와 관리를 하기 위한 리밸런싱 매도, 이거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데, 리밸런싱 매도, 관리하는 매도, 그리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매도를 하면서 관리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숫자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여기서 매수라는 행위가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해져야 되고요. 왜냐? 나는 매수해서 다시 마이너스 8천만 원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걸 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선 매수 못합니다.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차이가 저는 실전에서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매수가 없는 상태로 매도만 하게 되면 도망가기 바쁘다는 게 나중엔 비중이 안 남아요. 결국에는 비중이 안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말이 좋아 손실 최소화, 아니면은 수익 나더라도 운 좋게 100만원 간신히 낸 정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가 이뤄짐으로써 25대 1이 아니라 이게 10대 1 정도까지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25대 1에서 10대 1까지 가면 다행인데, 이 마이너스 8천만 원에서 여기 올라가는 것 같다가 이제 막 매수를 해가지고 소위 물타기처럼 돼가지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더 떨어져가지고 막 3천 원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8천만 원보다 더 큰 막 1억 2천 막 이렇게 되는 게 겁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그릇이라고 가정했을 때 8천만 원까지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걸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그 마이너스를 얼마나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끝이 없는 마이너스를 감수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 뭐 큰 수익을 낸다가 아니라 뭔가 수익이라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처럼 또 들리거든요. 간단해요. 이거는 시드를 작게 시작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2억이라고 해볼게요. 2억에서 마이너스 40% 정도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8천만 원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요 상황에서 이것저것 매매를 하면서 실제로 이 정도 가게 되면은 이 7천원 정도, 여기가 3천원 초반까지 있었으니까 이 정도 되게 되면 이 정도가 평단 부근이 될 거예요. 이 상황 세팅을 한 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하나도 비중이 안 남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나마 여기서 조금 남아있는 비중, 뭐 한 2천만원 남아있는 비중으로, 남은 비중으로 이걸로 마지막 그냥 플러스 5% 정도 먹어가지고 100만원 정도 수익 나면 다행. 아니면은 조금 더 비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5천 정도 있어서 500만원 정도 수익 내긴 냈는데, 이 500만원 마저도 그 전에 마이너스 매도하면서 전체 매매 누적 손익을 계산해보게 되면은 또이 0, 아니면은 실제로는 전체 마이너스, 이런 상황에 많이 빠진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비중을 잘 못 다룬 거고, 비중을 잘 못 다뤘다는 거는 좋은 흐름, 유리한 흐름에서 비중이 커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유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유리할 때 이 마이너스 8천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사실 뭐 전략에 따라서 다른데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100%는
아닌 자금이어야 정상입니다. 그 말은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시점이 보통 초보자들이 탈출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오히려 2억에서 2억 5천, 3억까지 갈 수도 있는 시점인데 저게 유리할 때인데 오히려 확 줄여서 보통 막 2천까지 줄여놓는다던가 아니면 손실 보고 나온다던가 그게 이제 초보자들의 패턴이다, 이 말씀일 겁니다. 네, 숫자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40%가 만약에 마이너스 20%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천만 원을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는 3억까지도 비중이 확대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8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2억이 3억이 될 정도로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전에서는 2억에서 3억이 되는 게 아니라 2억이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해서 5천이라도 남으면은 다행인 정도, 이런 게 참 많이 보여서 도망가기 바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비율을 못 잡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왜 2억이 돼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많은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와중에 반등하네? 그러면서 여기서 막 물타기 하고 반등하네? 물타기 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5천만 원만 하려고 그랬는데 막 1억이 됐다가 2억이 됐다가 막 여기까지 흘러온 경우가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애초에 하려고 했던 5천만 원 정도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어니스님은 3억 4억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2억을 얘기하시는 거니 이게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 얘기인가. 그래서 진짜로 기본기, 관점, 처음에 올바른 습관, 이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 저희 클럽에서 이거를 중요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모든 고급 기술 수익 극대화 이런 것들은 그게 전제, 무조건 전제, 갖춰졌었을 때 그 다음도 있는 거지, 갖춰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습관 자체가 다른데 제 얘기가 뭐가 와닿겠어요? 하나도 안 맞겠죠. 적용도 못 하겠죠. 적용하면은 더 큰 손해를 감수하라는 얘기야, 이렇게밖에 들리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래서 25대 1에서 10대 1 하는 거 알려줘. 여기서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댓글에도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때마다 저희가 늘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제들을 갖춰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5천이 1억 되고 2억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생각했던 금액에서 원래 그게 한 3억이다 4억이다 했으면 여기에 2억 정도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해서 문제인 거지. 그러면 그 못하는 거를 저희랑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클럽 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알려준다 이렇게 들으실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할 생각이 있냐 없냐 이걸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까지는 훈련을 하면서 얼마든지 익혀가는 거고, 제가 이제 얘기하기로 했던 두 번째 이요 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고유의 영역 같아요. 개별적 고유의 영역. 이게 되려면은 1번보다 솔직히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낄 때. 왜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오는 단계, 제가 이거는 최소한 고수 이상이라고 했어요. 중수도 아니고. 이유는 뭐냐면은 습관 같은 거, 기본기 같은 거 당연히 다체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자신의 매매 스타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관리를 포함해서 계좌 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체적으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된 사람들이 1대1이란 비율에 근접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시점에 주식에서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공격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공격이라는 게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공격하는 스타일이. 이거를 컨트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급 심화 영역인 거고, 클럽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안 다뤄주냐 안 가르쳐주냐라고 하게 되면은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개별적인 성장이 같이 동반됐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권장하고 있죠. 실제로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저희 클럽 회원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니스트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는 가만히 보니까 한 10대 1에서 뭐 5대 1 정도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대 2 정도를 목표로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는 그냥 1,000만원, 한 500만원만 내도 그냥 수익 보고 나왔는데 한 5천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고수라고 말한 또 다른 이유가 지금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되게 중요하게 오해 없게 말한 게 마이너스 8천만 원 본 종목은 무조건 플러스 8천만 원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하지만 플러스 8천만 원을 내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8천 정도는 가뿐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이너스 8천만 원 봤으니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버디님 말대로 예시에서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5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반드시 물고 늘어져서 플러스 5천으로 만들어내서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 거다라는 목적을 두고서 이 행위를 도전해보겠다,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불나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럽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분이더라도 이거는 말리고 싶다라는 얘기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되는 상황일 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방금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일 때 내가 고수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아까 플러스 알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은 요번에는 플러스 6천이 나왔네? 결과는 열매 같은 거거든요. 내가 정한다라기보다는 앞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게 되면 결과값은 크게 나와요. 어니스트 극한 체험으로 무조건 하세요 하면 하겠지만 그거 안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으므로 안 한다, 이런 얘기겠죠. 네, 이게 일부러 맞추는 게 유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거를 선택하라고 해도 선택권이 있으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맞추는 연습을 하겠다, 이게 연습해서 될 일인가, 이 생각도 들고요. 많은 분들이 주식 고수라 함은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8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마이너스 손실 평가 손익을 안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마치 수면 위에 떠있는 오리가 백조가 우아하게 무리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발밑에서 막 발정으로 치는 것처럼 큰 수익의 이면에는 항상 그에 비례한, 그거보다 더 큰 평가 손실을 보는 것이 주식의 생리다. 그 숫자를, 큰 숫자를 감당할 수 있을수록 투자자로서의 역량과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간다는 거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막 물려있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위안은 받겠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왜? 능력과 경험이 없는데 그냥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말은 또 다시 해석하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이너스 대비해서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런 실력과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고, 이 비율이 점점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팁도 드렸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워렌 버핏의 계좌를 뚜껑 열고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이너스가 안 보일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뉴스에서 조롱도 하곤 합니다. 망했다고. 그러나 언제나 승자는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원리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주식을 배운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걸 하기 싫은 분들은 저는 솔직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고, 그냥 모르고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나는 마이너스 보기 싫은데요, 그런 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얘기를 깊이 있게 통찰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는데?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투자는 어울리지 않는 분 스스로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범위를 점점 키워가면서 내가 얻어들이는 수익도 천장값 없이 계속 키워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올바로 된 길로 훈련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거기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 있잖아요. 클럽은 오늘 영상 같은 이런 유튜브 영상 저희가 그동안 몇백 편을 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오늘 이렇게 뭐 각 케이스에서 뭘 해야 되는지 팁도 드렸는데 그 팁이 결코 뭐 수준 낮거나 아니면 되게 얄팍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많은 걸 알려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건데, 그 부분을 저희랑 같이 훈련하시라는 취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세심하게 공들여서 6년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6기로 지금 새로 들어오셔서 선배분들과 함께 훈련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서 클럽 한번 노크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려 볼게요. 자, 저희 클럽 들어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빌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셔서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나와요.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기 여기 버튼 있죠? 요거 눌러서 가입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자, 가입 이후에는 다른 글들은 대부분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메뉴에 있는 공지, 전체 글 보기, 필독, 요 공지 눌러서
내용 파악 쫙 하시고 중간에 유튜브 영상 2개 링크되어 있는데 저희 클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Q&A 형식으로 저희가 설명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웬만큼 다 파악되실 거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상담 과정에서 또 알려드리니까 부담 없이 여기서 신청하셔서 가입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드리는 것 이상으로 몇 배 도움되는 그런 주식 훈련을 할 수 있고 배움의 과정을 거쳐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